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1주택 보유자들도 각종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지금까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1주택 보유자들이 알아야 할 세금 정보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함께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요. 빨리빨리 보내주시고요.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활용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역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댓글창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뵙나요? 네, 한 달 딱 된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혹시 뭐 월요병 없으십니까?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러세요? 주말에 푹 쉬어서 그런지. 네. 알겠습니다. 자, 활기차게 오늘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주택자들도 세금을 알아야 된다. 어떤 말입니까? 네, 2017년 파리 대책부터 시작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다주택자 중심의 규제였기 때문에 1주택자나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1주택자도 더 세금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한마디로 1주택자도 세금 내야 된다. 네,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1주택자들이 알아야 할 규제 내용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우선 파리 대책으로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는데요. 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하는 집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이상 반드시 거주도 해야 됩니다. 거주 의무가 있군요. 맞습니다. 2년 이상. 예, 전에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파리 대책 이전에 취득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취득했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 취득을 한 경우에는 여전히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언제 취득했는지 어디서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게 된 거고요. 두 개의 조건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1주택자에게는 세금인 규제는 남의 일이다 이런 상황이었었고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더 강한 규제가 생겼다는 거군요. 네, 집값이 9억을 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보유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직접 거주하지 않았어도 오랫동안 보유만 했으면 연 8%씩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년 이상 반드시 거주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요. 이때 2년 거주 요건은 전국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이전까지는 비과세였던 것들이 집을 언제 샀는지 또 어디서 샀는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졌고 올해는 9억 원이 넘는지 여부 또 2년 거주했는지 여부에 따라 또 세금이 달라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작년 12월 16일 12.16 대책이 나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유기간별 4%, 거주기간별 4%로 다시 세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6년을 보유하고 만 4년을 거주했다면 64, 24, 44, 16 더해서 4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요. 만약 거주는 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6년 보유만 했다면 연 2%씩 12%의 장특공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양도차익이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번 돈이 한 5억이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 사이의 세금 차이는 무려 5천만 원이나 되고요. 따라서 1주택자라면 최소한 2년 이상 거주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2년 거주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2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되고요. 1496번님께서는 파리 대책 전에 주택을 취득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비과세 요건이 됩니까 하셨거든요. 이제
조정대상 지역, 앞전에 있던 집도 조정대상 지역이고 뒤에 있던 집도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셨다면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보유를 채운 다음에 팔면 비과세가 되고요. 아, 그렇군요. 말씀드린 대로 9억을 넘는 집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럼 9억 초과물에 대한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기간에 따라서 장특공제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말씀해 주시는데 약간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세금을 생각하면 2년 거주는 필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집이 한 채일 때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자주 있습니다. 즉 새 집을 사서 이사 갈 때까지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되는 기간, 처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사를 나가고 들어가는 날짜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새로 이사 가려는 집에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때 처분 중복 기간,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중복 기간은 원래 3년인데요. 18년 9.13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게 처분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는 처분 기간이 다시 1년으로 줄어들었고요. 새로 산 집으로 1년 내 전입도 해야만 기존에 있던 집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새로 이사갈 집을 18년 9월 13일 전에 산 경우, 18년 9월 14일부터 19년 12월 16일 사이에 산 경우, 그리고 19년 12월 17일 이후에 산 경우 각각 3년, 2년 내 처분으로 바뀌었고 이제 9년 12월 17일 이후에는 이제 1년 내 처분하고 1년 내 전입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까다로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18년 9월 13일 전에 산 경우가 있고 18년 9월 14일부터 12월 16일 사이에 산 경우 19년 12월 17일 이후에 산 경우 각각 3년 내 처분, 2년 내 처분, 1년 내 처분하고 전입 이렇게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비과세를 받으려면 공부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드리지만 이제 1주택자도 더 이상 세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세금을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부 안 하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되겠군요. 맞습니다. 7782번님인데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안양 평촌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새 집을 사고 1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말씀드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사안인데요. 안양시의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지만 군포는 아직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에 의한 처분 기간이 강화된 부분은 기존에 살던 집과 새로 산 집이 모두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둘 중 한 채라도 지금의 경우처럼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종전처럼 3년 안에만 처분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요건이 지금 3년이었는데 2년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2년으로 줄었고 다시 1년으로 줄었던 거죠. 1년으로 줄었는데 둘 중에 한 채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종전처럼 3년 내에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1971번님. 성남에 집 한 채 있는 1주택자입니다. 보유한 지는 8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거주한 적은 없어요. 대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8년 전부터 성남 집으로 돼 있는데요.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세법에서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전입신고로 거주 요건을 갖추고 비과세를 신고하셨다가 적발되게 되면 양도세는 물론 거액의 가산세까지 물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 거주 요건을 갖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제 거주 요건을 갖추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0837번님, 강남에 전세를 놓고 저희는 대전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남집에 거주할 가능성은 낮은데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네, 강남집을 언제 취득했는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9억 원까지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있었던 상태면 비과세는 되니까요. 다만 이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되는데 이때 거주를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없다면 연 8%나 기간별 4%씩의 장특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일반 장특공제라고 하는데요. 연 2%의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최대 15년 그리고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때 보유 기간을 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몇 월에 샀는지 보시고 해당 다음 연도에 매년 만으로 1년씩이 더 지날 때마다 세금이 조금씩은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부동산 세금 상담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을 통해서도 부동산 세금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 빨리 보내주셔야 상담 가능하니까요. 서둘러 주시길 바라고요. 9264번님, 공교롭게 두 채가 됐는데 서울의 조그만 빌라 1억 5천, 수도권에 6억 정도 합니다. 과세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적은 걸 팔아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그 수도권 지역에 가지고 계시는 집이 조정대상 지역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예, 예. 그래서 두 개 다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걸 전제해서 보면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예, 3년, 2년, 1년의 이 처분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시면 이제 2주택 으로 보셔야 되고요. 2주택 예. 중과로 될 경우에는 기본세율보다 세금이 10%포인트, 그러니까 높은 쪽의 세율로 보면 52%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쭉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 예. 어쨌든 2주택 비과세가 될 때 상대적으로 차익이 좀 작은 것을 우선 팔게 되면 예, 예. 팔고 난 다음에 다시 1주택이 되시는 상황이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차익이 좀 더 적은 쪽 고려하셔서 매각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5천과 수도권에 6억 정도 이렇게 두 채가 있는데 1억 5천은 파는 게 조금 유리하다고 봐야 파는 금액 총액보다는 차익이 얼마인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얼마를 예. 더 적게 버는 쪽을 먼저 파셔야 된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4180번님, 1가구 2주택이어서 2012년 부동산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했고 올 1월에 임대주택을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양도세 때문에 구청 주택과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임대 계약 내용을 6월 말까지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 그러면 과태료 낸다고요. 전세를 줬었고 이미 집을 팔았고 그 규정이 작년에 생겼다고 들었는데 소급 적용을 하다니 좀 난감합니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엄밀한 의미에서 소급 적용은 아니기는 한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혜택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어떤 엄격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나중에 기간을 못 채우게 돼서 혜택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등록할 당시에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 최소 4년, 일반적으로는 8년 이상 계속 저는 임대를 하겠습니다라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신 게 되는 거고, 그다음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건 임대료를 높이 올릴 수 없게끔 즉 그 규제가 가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 5%라고 하는 룰이 적용집니다. 그러니까 직전 전세가의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끔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을 맞게 지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6월까지 그 신고를 하게끔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보통 이제 서류들을 잘 갖고 계시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중간중간에 임대를 놓는 기간 동안에 계약서를 썼던 이런 서류들 만약에 이 서류들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중개를 해준 중개사 사무실에 이런 서류들이 보통 5년에서 10년 동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곳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경우에도 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정에 대한 것들을 구청 쪽에 거꾸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예. 거꾸로 구청에는 없는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고요. 예.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엄격히 지켜야 되는 규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등록 자체도 좀 신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 확인을 다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구청 쪽에도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요. 네. 0227번님, 93년에 서울에서 분양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2016년에 임대주택 등록해서 전세를 줬고요. 2000년에 재건축 아파트 구입해서 10년 거주 후 이사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입주할 때 전세로 6년간 주고 있는데 새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세는 내야 합니까?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2년 거주해야 하는데 저는 2주 거주한 건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새로 임대주택이 있으신 상태고 그다음에 그거에 나중에 샀던 본인의 그 집이 있는데 예. 그 집에 이제 그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새로 지어진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우선 판단해 보셔야 될 거는 먼저 임대주택을 놓은 게 임대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처음에 임대를 놓을 당시에 그 임대 개시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때 공시 가격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6억 그다음에 지방의 경우에는 3억을 넘지 않았다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일단 갖춘 상태라고 보면 예.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새로 사신 서울에 있는 집, 재건축된 집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6억 3억이 넘지 않았다. 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빠지게 되는 상황이라면 새로 사신 이 서울의 집의 경우에는 그 재건축 전과 후의 기간, 보유 기간도 합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주 기간도 합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되기 전에 2년 이상 거주를 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 합쳐서 거주를 했는지 요걸 좀 살펴보셔야 되고 둘 중 어느 쪽이라도 거주 기간을 채우셨다라고 한다면 일단 비과세는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525번님,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내년 초 시공 들어가고요. 현재 수도권 3억대 아파트 전세로 사는데요. 전세가 만기돼서 수도권의 실거주로 추가로 매매 혹은 분양받고 싶은데 고려해야 될 세금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지금 살고 계시던, 그러니까 전세로 살고 계셨고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갖고 계시는 상황에서 그게 재건축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한 채를 더 그 공사 기간도 동안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살 집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얘기기는 하지만 그 재건축 들어가는 단지가 이제 관리처분인가가 이미 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에서 공사 때문에 본인이 살아야 되는 집, 누가 봐도 좀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러면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에서 이제 새로 집을 산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즉 관리처분 인가가 난 다음에 집을 사고 그 다음에 그 옮겨간 집에서는 1년 이상 거주를 최소한 하고 그 다음에 집이 다시 이제 지어지게 되면 1년 안에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라는 조건 하에서 지금 중간에 잠깐 샀던 집 이 집을 역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명확한 답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감사하다고 의견을 주고 계시고요. 5130번님. 서울에 9.5억 시세의 집이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2달 전에 취득하셨고요. 수도권 비조정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거주는 안 할 거고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임대사업 등록은 지금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직전에 사셨던 집을 나중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지금 새로 집을 하나 더 사서 그 등록을 안 하시게 되면 이제 2주택이 되시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 수도권에 사시려는 집은 가능하면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시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사는 집을 임대주택 등록하고 물론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수도권 밖의 경우라면 3억, 그다음에 수도권이라면 6억을 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집을 등록해 놓고 나서 본인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집은 역시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아까 앞전의 사례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그 집이 조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최소 5년 그다음에 길게 보면 8년에서 10년 동안 계속 임대를 줘야 되고 그 기간 동안 임대료도 5% 이상 올릴 수 없다라는 조건을 계속 갖추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팔아야 될 일이 없는지 그 임대주택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도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비과세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 한 채와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5502번님의 사연인데요. 23년에 준공과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또 질문이네요. 네, 가지고 계신 분양권이 만약에 조합원 분양권,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권은 통상 두 개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일반 분양으로 받은 분양권,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입주권이라고 부르는 이것. 그래서 입주권이라고 부르는 이 지위가 아니라 일반 분양으로 받으신 상황이라면 일반 분양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청약에 당첨이 돼서 받은 일반 분양권이라면 공사가 다 끝나서 준공이 될 때까지는 아직 집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계약한 시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적 2주택에 의한 기간, 그러니까 계약 시점에 따라서 언제 그 분양권을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서 3년이나 2년 또는 1년의 기간, 처분 기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시게 되면 역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94번님,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 매수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각 한 장씩 따로 작성해야 한다는데 정확한 겁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각자의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로 하신 경우에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본인의 자금 조달을 각자 부부가 어떻게 했는지를 따로따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이 과정 중에서 부부의 경우에는 통상 자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돈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조차 각자의 명의로 있는 통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예금이라든지 그런 출처에 따라서 명확히 구분해서 적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임대사업 등록하는 게 유리할까요?라고 질문 주신 5130번님께서는 답변 정말 감사드린다고 어제 이것 때문에 또 밤까지 새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6274번님, 제 명의로 한 채, 와이프 명의로 한 채가 있는데 이걸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더 유리합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아직 집에 등기를 치기 전이라면, 그러니까 명의가 넘겨오기 전이라면 예. 이제 고민의 여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양도세를 나중에 이제 집을 파는 일이 생겼을 때는 부부 누구 어느 쪽으로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 집은 두 채가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인별로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직 명의가 어느 한쪽으로 그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라면 따로따로 오히려 가지고 계시는 쪽이 좀 더 종부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자 예. 한 채만 갖고 있는 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종부세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요.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절반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두 채인데 남편도 두 채, 아내도 두 채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종부세는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질문 많았는데 정신 없으시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칠 시간인데요. 1년 중에 5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활동하기 좋은 달이기 때문인데요. 안전운전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